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늦어지니까 조금 날씨가 쌀쌀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저희도 핫한 이슈를 좀 따라가야죠. 예. 오징어 게임. 제가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봤습니다. 오징어 게임 속에서 우리 대성쌤과 제가 오늘의 주제를 도출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징어 게임과 회복 탄력성입니다. 자, 오징어 게임 영화에 대해서 너무들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우리 간단하게 소감을 풀어보고 왜 회복 탄력성이라는 주제를 떠올렸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주인공이 이제 정말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을 하고 이제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오징어 게임에 참여를 했고, 근데 그 안에서 인간성을 더 회복하고 그다음에 이런 회복 탄력성의 구성 요인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더 갖춰가는 게 아니었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회복 탄력성과 조금 반대에 있는 개념을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학습된 무기력.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학습에 있어서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경우들이 있거든요.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노력해도 안 될 거야. 아유, 나는 안 해. 못하라 해. 이런 마음들이 반복이 되면서 학생들이 학업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학교 생활에 있어서도 패배의식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성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바쁘고 힘든 업무가 반복적으로 닥치다 보니까 어떤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기보다는 이제 하루를 버틴다라는 심정으로 이제 하루하루 지내기가 쉽고, 그 속에서 마음 건강과 이제 신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성공하는 학생들, 성인들을 보면 회복 탄력성이 높은 분들이 성공한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회복 탄력성이 무엇인가요? 어려운 질병이나 개인의 곤란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환경에 적응하고 그리고 이런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징어 게임 속에서 주인공 이정재, 쌍문동 성기현이 정말 못난, 이런 표현해도 되겠지 모르겠는데 찌질이었습니다. 부모님 복장 터지게 하고 못난 아빠의 주변으로서 무시당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노력하기보다는 일확천금을 꿈꾸고, 그런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가상의 게임에 참여하면서 이제 성장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도전했어요. 그래서 점점점 단단해지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성장을 했죠. 너무 아름답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회복 탄력성이라고 본다면 한 사람의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사람이 생애 주기 속에서 열정을 갖고 도전을 하고 또 혁신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회복 탄력성 높이는 방법, 자, 하나씩 풀어주시죠. 이 회복 탄력성의 이제 구성 개념을 한번 같이 얘기해보고 그 하나씩 어떻게 높일까를 좀 얘기하는 게 좀 효과적일 것 같아요. 우선은 공감 능력이 회복 탄력성의 한 가지 큰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징어 게임에서 이정재 씨가 공감 능력이 뛰어났죠. 예. 한번 예를 들어주세요. 그 외국인 노동자, 어려운 그 분들과 서로 협력하고, 그 다음에 어린 탈북 소녀였죠. 맞습니다. 탈북 소녀, 그리고 할아버지, 그리고 서울대 출신 엘리트, 이 분들을 하나의 팀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또 공동체를 묶어주었죠. 예. 그래서 이 공감 능력과 더불어 이제 이 회복 탄력성의 구성 요소가 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솔직하고 서로의 입장을 잘 이렇게 이해해준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제 공감과 커뮤니케이션은 연결돼 있죠. 공감을 하고 경청을 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면서 관계를 맺는 능력,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좋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이 성기훈이라고 하는 그 캐릭터 자체가 처음엔 되게 충동에 약하고 이 외부 다른 사람 말에 되게 현혹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자기 통제력, 그 중에서도 감정 통제력, 충동 통제력이 향상된 걸로 보입니다. 성기훈 씨가 제가 아까 표현했지만 처음엔 좀 찌질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 저희가 갖고 있는 것들이 감정적이다라는 말이 감성적이라는 말과는 좀 차별화가 되잖아요. 감정적이라는 부분들은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감정적으로 행동하다 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어떤 사안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쉽게 흥분하고 쉽게 진이 빠진다라고 할 것 같아요. 우리 대성쌤 감정적으로 좀 행동하신 적 있나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적 많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끄러운 게 뭐냐면 제가 흥분을 하면 좀 감정적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대성쌤이 항상 이지적으로 논리적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는데 이런 감정적인 부분을 조금은 이제 단점이죠. 줄여가야 된다. 좋습니다. 또 그 다음은 그리고 이제 이런 회복 탄력성이 높은 분들은 원인 분석력이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원인의 파악을 좀 더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사실이고 하나의 특정 영역에서 내가 실패할 수 있는 거지 내 자신이 실패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 실패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겁니까? 변명하거나 핑계대거나 남 탓을 하는 겁니까? 이 회복 탄력성을 근데 개인의 차원이나 이 사회적 차원으로 이렇게 다 분석을 하고 현재는 이렇게 함께 이 통합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어떤 일에 실패를 했어요. 대성쌤 잘못했잖아요. 제가 이러면 회복 탄력성이 높은 겁니까? 객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과하게 내 탓을 한다거나 남 탓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나도 잘못했고 이런 건 좀 아쉬운 게 있다. 그렇게 분석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어떤 일이 실패하면 변명을 하게 돼요. 저희도 이제 교육청에 있다 보니까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오로지 져야 되는데 어떤 사업이 잘 안 되면 이제 전임자 탓을 하거나 어떤 주변에 관련이 있는 협조자들의 이제 지원이 부족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걸로 연결이 되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변 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 대 선생님 말씀처럼 어떤 일에 있어서 원인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할 수, 객관화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좋습니다. 그 다음은 부정적 감정의 인내를 주요 구성 요인으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더라고 해도 저는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야, 우물을 파봐라. 99m에서까지는 우물이 안 나와도 1m 내려가면 100m에 우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힘내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약간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좀 참아내고 조금 더 긍정성을 갖는 그런 게 또 회복 탄력성의 요인이라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성기훈 씨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참아내고 이제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생각, 일단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어떤 근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런 동기가? 글쎄요. 저는 이제 성기훈 씨를 보면서 그래도 아빠로서, 그리고 그렇죠. 또 아들로서, 그리고 형으로서의 그 마지막 그 존재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가족이 중요할 것 같아요. 가족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애정,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부정적 인식이나 개념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오징어 게임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프신 어머니 그리고 자기의 사랑스러운 딸을 위해서 아마 성기훈 씨도 정신 바짝 차렸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 회복 탄력성을 이제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했는데요. 근데 본인에 대한 객관화 그리고 사회와의 그 역동적인 관계에서 내가 이걸 또 도전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내가 이제 힘을 내야 되지만 사회적으로도 실패를 해도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함께 조성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 이제 한 번의 실패로 그 학생들을 낙인을 찍거나 그 학생을 평가하는 이런 제도나 시스템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갖고 있는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다시 그 장을 만들어주고 도전할 수 있게 이제 그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게 좋은데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시험이라는 제도 자체가 단 한 번의 수능 시험으로 대학을 결정하고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그런 장을 만들어주면 좋을까요? 그 외국의 사례를 보면 대학 입시를 한 번의 수능이나 뭐 그런 대학별 시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거쳐서 여러 번, 4번 이상 시험에 응시해서 자기가 평균 점수나 가장 높은 점수로 응시할 수 있게 한다거나 조금
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시험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좀 기간이나 뭐 이렇게 좀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충분히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의 교육 활동도 작게는 이제 교식소 선생님들 자체,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는 학부모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즐거운 미션을 제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높은 목표라기보다는 학생이 여러 번 도전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도전 과제들을 제시하고 그 과제를 이제 과제를 성공했을 때 정서적인 칭찬, 지원 이런 것들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그래서 근데 선생님이나 학부모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결과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그 잠재 능력, 가능성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요즘에 과정 중심 평가라든가 성장 중심 평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아이들의 지금 현재 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할 모습을 자꾸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이제 다음 회복 탄력성이 높이는 방법 또 뭐 있습니까? 우선은 우리 아이들 지금 하나하나에 그런 저는 그래요. 목표가 있는 아이들은 조금 바람이 흔들릴 점점 다시 자신의 길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목표와 회복 탄력성은 절대 떨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좀 더 목표 의식을 갖고 좀 진로 교육에 좀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로 교육. 예. 그러니까 저희 그런 교육들이 이제 생애 주기별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또 어떤 학습된 무기력이 높아질 수 있는 시기에 선제적으로 또 이루어진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대 선생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개인적인 노하우로 넘어가고 싶어요. 그럼 대 선생님은 회복 탄력성 어떻게 높여왔습니까? 저는 근데 가장 어려웠을 때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큰 수술을 받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힘들 때 가장 낮았던 때를 생각하면 이것도 지금 현재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저희 하나의 팁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작용 반작용. 전 과학에서 보면은 어려운 일이 닿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약간 그런 일들이 저는 이렇게 반복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어렵다면 조금 있으면 좀 좋은 일이 생기겠다. 혹은 지나고 보면 어려웠던 게 또 좋은 일일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말은 조금 지나친 비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현대인들이 다 오징어 게임 속에서 지금 다 어떤 미션들을 수행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나 어떤 애정에 기반한 게 아니라 어떠한 이제 규칙과 기준에 의해 정해진 곳에서 하루하루 버틴다 라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이게 저만의 이제 착각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스트레스 관리나 저 스스로의 이제 어떤 학습된 무기력들을 잘 해소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근데 대성 쌤을 보면서 제가 느끼면 자기만의 어떤 그런 회복 탄력성을 갖기 위한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선생 같은 경우 잠을 푹 자시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러니까 그렇죠. 푹 자시죠. 예전엔 그랬고요. 요즘에는 근데 주로 산책을 많이 해요. 밤마다 1시간씩 산책을 하면서 좀 생각도 정리하고 이렇게 걸으면서 생각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성생 같은 경우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털어놔요. 그러면 이제 답정너라고 그러죠. 본인이 답을 알고 있지만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면서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같이 씹기도 하고 또 같이 방법을 찾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이치를 다시 한번 확인받을 수도 있고, 나를 존중받고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 편이 있구나. 그래서 저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냐라고 했을 때 본다라면 저는 이제 멍을 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멍하니 있어요. 멍하니 사색에 잠깁니다.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멍하다가 보면은 이제 생각이 잡혀요. 생각이 잡히면 저는 그 사안들을 크게 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거에 매몰되지 말고 큰 관점에서, 그리고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땠지? 그리고 내가 이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를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극복을 했었지? 그런 성공했던 경험들을 이제 다시 떠올리거든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선 그 생각이 들면 빠른 템포로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대성쌤하고 있을 때 저 개인적인 얘기로 너무 이제 들어가면은 너무 부끄럽겠지만 제가 전문직에 도전했을 때도 주변에서 다 반대를 했어요. 대성쌤조차 혜성쌤 너무 이른 거 아니냐,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무기력감이 빠지고 힘들 때일수록 도전하라. 그래서 저희가 대성쌤하고 같이 박사과정, 대학원, 그리고 어떤 그동안의 여러 가지 함께 협업 과제를 수행했을 때 사실 보면 개인적으로 힘들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제 저희 개인적인 노하우들이 좀 정리가 됐네요. 대성쌤 또 이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는 거 보니까 네, 말씀해 주시죠. 저도 이제 그 일을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크게 받아들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 철학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실전주의 철학에서 그 죽음 앞에서 바라보면 세상 일이 그렇게 우선순위가 잘 정리가 된대요. 그래서 조금 큰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글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업무적인 거나 뭐 학교 생활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때 제가 하고 싶은 취미 생활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소하게 제가 이렇게 사고 싶은 것도 사서 컴퓨터도 조립도 하고 뭐 약간 이런 약간 해소 방안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아, 그래 제가 또 생각을 하니까 저도 자꾸만 이렇게 우리 대성 선생님처럼 덧붙이고 싶지 않은데 멘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가장 힘들 때 그때 사실은 너무 힘들어갖고 지금 하면 너무 부끄러운데 어떤 마음이 맞지 않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고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약간 원형 탈모도 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멘토가 있었습니다. 그 멘토분과 이제 항상 제가 어렵고 힘든 상황들에 대해서 여쭙고 자문을 구했던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대성 선생님이 이제 저하고의 그런 이제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멘토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멘토는 약간 스승과도 같은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학생들의 회복 탄력성을 갖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을 터놓고 상담할 수 있는 선생님이나 어떤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제 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멘토를 통해서 아마 관점 바꾸기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 양면성이 있고 또 나한테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 관점 바꾸기를 통해서 그거를 깨닫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그 TV 프로도 그런 프로가 유행이더라고요. 그렇죠? 서장훈 씨하고 그 이수근 씨, 사실은 그분들이 어떤 이제 상담을 받고자 하는 분들보다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삼자적인 관점, 외부자적인 관점, 또 사랑을 가진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가진 어떤 스승의 관점, 학부모의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학생들에게 제일 말이 안 통하시는 분이 부모님이실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가 사랑하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더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잔소리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진짜 제3자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어떤 편안한 이야기들, 경험들, 충고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 위에 멘토가 있었다. 스승이 있었다.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고 저도 부모 입장에서는 실패를 대신해주고 싶고 실패 없이 성공하게 해주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긴 관점에서 보면은 실패가 필요한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정리를 못하고 말하지 이렇게 할 텐데 저희도 사실은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좀 깨닫고 느끼는 거잖아요. 참 이 대화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회복 탄력성이 가진 의미들을 제가 다시 생각해봤어요. 근데 너무 영상이 이제 분량이 길어지니까 저희가 이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저희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요즘 그 교육 결손이나 교육 회복이 화두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이런 회복 탄력성 개념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러 관점에서 앞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단 오징어 게임과 관련돼서 저희가 회복 탄력성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정리는 오징어 게임 속 가장 감명 깊었던 대사나 장면을 소개해 주시는 걸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인공이 그 인간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 마지막 돈으로 산 간식을 그 길고양이한테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때 저는 저 사람은 그래도 회복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래도 자신의 이 존재의 이유, 그리고 마지막까지 인간성, 자기의 이런 것들을 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이 게임 이 영화의 이 드라마의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말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성기인 씨하고 할아버지하고 이제 구슬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할아버지가 아는 듯 모르는 듯 이제 성기훈 씨가 거짓말을 하는 거를 거짓말에 속아주시거든요. 저도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실관계 그것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상황에 좀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저 스스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